과거 정상결전이 일어나기 직전 티치는 임펠다운에서 루피에게 패배하며 사망하며 자신의 꿈을 떨치지 못하고 사망합니다. 하지만 티치가 사망한 순간 티치는 특이한 몸구조로 인하여 티치는 기적적으로 부활하게 되었고 티치는 다시 한번 자신의 야망을 이룰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티치는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2년간 숨긴 채 하치노스 섬에서 힘을 길렀고 2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에이스와 위블을 이간질하며 에이스와 위블을 격돌시켰고 에이스와 위블의 전투가 끝나갈 때쯤 에이스와 위블을 기습하여 에이스를 생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에이스를 빌미로 로드 포네그리프를 모두 모은 루피를 불러내는 데 성공하였고 티치는 루피에게 에이스를 되찾고 싶다면 하치노스 섬으로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해적왕이 코앞이었으나 자신의 형을 외면할 수는 없었기에 라프테랭을 조금 미루고 곧바로 하치노스 섬으로 향합니다. 루피는 하치노스 섬에 도달한 이후 곧바로 티치를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티치는 워워 진정하라고, 여기는 해적섬, 이곳은 나의 왕국이지, 이곳에 왔다면 나의 룰을 따르라고 밀지모자 라고 말했고 루피는 이놈의 말 따위 들을 것 같냐?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티치는 에이스의 생사 여탈권이 나에게 있다는 걸 잊었나? 니놈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우선 에이스 먼저 죽이고 시작해보자고 라고 말하며 루피를 협박합니다. 그리고 루피 역시 에이스를 안전하게 확보하지는 못했기에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고 우선은 티치의 말을 들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데뷔백 파이트라고 들어봤겠지 밀지모자, 우린 지금부터 데뷔백 파이트를 할 거다. 물론 동료를 가져간다는 시시한 소리 따윈 안 한다.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목숨과 로드 포네그리프를 내놔라. 만약 너희들이 이긴다면 우리의 목숨과 에이스를 넘기겠다. 규칙은 1대1 대결, 너희 측의 선언과 우리 측의 간부의 숫자가 일치하곤 어떤가 밀지모자, 내 제안을 받아들이겠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밀지모자 일당이 다인전으로 붙는다면 루피 조로 쌍디가 있었기에 밀지모자 일당의 승리 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대1로 붙는다면 루피가 티치를 쓰러뜨릴지언정 고작 1점밖에 획득하지 못하며 추후 나미 오속 등이 패배하게 된다면 밀지모자 일당의 패배가 확정되기에 밀지모자 일당에게는 매우 불리한 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미와 우솝은 티치의 제안이 끝나기 무섭게 이 대결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우리가 니놈의 제안에 어울려줄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라고 말하며 티치의 제안을 거부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가 받아들이겠다, 나는 내 동료들을 믿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저 녀석의 제안을 거부한다면 에이스는 반드시 죽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제하하하 눈치 하나 빠르군 밀지모자, 그래 니놈이 제안을 거부했다면 곧바로 에이스를 고기밥으로 던져주려 했다. 뭐 제안을 받아들였으니 나도 약속대로 에이스를 당장 죽이진 않겠다. 그럼 시작해보자고. 모든 것을 건 승부를, 승자는 모든 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밀지모자 일당과 검은수염 해적단의 데뷔백 파이트가 시작됩니다. 티치와 루피의 합의하에 데뷔백 파이트가 시작되었고 라피트는 곧바로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검은수염 해적단과 밀지모자 일당을 특수한 공간으로 텔레포트 시킵니다. 그리고 라피트는 저는 세세열매 모델 하피를 먹은 인간, 이곳은 저의 능력으로 만든 특수한 공간입니다. 제가 쓰러지거나 제 의지로 공간을 이동시키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이 공간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물론 경기가 끝나면 곧바로 하치노스 섬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대결을 즐겨주시죠. 룰은 간단합니다. 한 라운드당 획득할 수 있는 점수는 1점이며 한 라운드에 한 명의 선수만 출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한 번 출전한 선수는 다음 경기에 출전할 수 없고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총 인원이 각각 10명인데 5대5 동점이 되면 어떡하지? 라고 물었고 라피트는 5대5가 되면 저희 측이 이깁니다. 일종의 홈 버프라고 할까요?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었고 쌍디는 분노하며 라피트를 걷어차려 합니다. 하지만 조로가 쌍디를 말리며 벌써 5대5가 될 생각이나 하는 거냐? 어차피 우리가 다 이긴다며 의미 없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놈이 저놈을 공격하면 데뷔백 파이트가 아니라 전쟁이 시작될 거다. 그럼 에이스도 죽게 되겠지 라고 말하며 냉철한 판단력을 보여줍니다. 아스코샷이 브룩을 쓰러뜨린 이후 검은수염 해적단의 포인트가 4포인트가 되며 밀지모자 일당과 검은수염 해적단의 점수는 5대4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 진영에서 남은 사람은 각 해적단의 선장인 루피와 티치였고 승리를 위해 필요한 포인트도 1점으로 동일했기에 티치와 루피의 대결에 모든 것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제하하하 밀지모자,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우리끼리 붙길 그랬어
괜히 엄한 동료들만 다쳤구만 이라고 말했고, 루피는 꽤나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패배한다면 약속은 지켜라 티치, 만약 약속을 어긴다면 그땐 진짜 죽여버리겠어 라고 말했고, 티치는 걱정 말라고 밀지모자 라고 말한 뒤 곧바로 경기장으로 점프합니다. 그리고 루피도 곧바로 경기장으로 점프하였고, 마침내 루피와 티치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루피와 티치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루피는 티치가 만만치 않은 적이라는 것은 알았으나 일전의 임펠다운에서 자신이 티치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며 자신은 그때보다 더 강해졌기에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태양신 니카로 변신하였고, 티치는 이를 보며 제하하하 이것이 니카인가,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지, 해방을 상징하는 자유의 신이라고, 이놈과 정말 잘 어울리는군 밀지모자 라고 말한 이후 클로우즈를 사용하여 루피를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루피도 티치의 공격을 피해내지 않고 티치에게 가까이 간 이후 고무고무 두더지 총을 사용하여 티치를 공중에 띄워버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고무고무 하얀 채찍을 사용하여 티치를 땅에 처박아버리는데 성공하였고, 티치는 피를 토하며 괴성을 질러댑니다. 그리고 루피는 생각보다 싱거운 승리를 맞이했다고 생각하며 곧바로 티치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티치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티치가 루피의 멱살을 잡은 이후 루피의 얼굴에 흔들흔들 열매의 힘을 실은 강력한 펀치를 적중시켰고, 루피는 충격을 받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루피의 얼굴은 단 한 방만에 완전히 함몰되었고, 이를 본 밀지모자 일당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루피는 이내 초회복을 사용하여 티치로부터 입은 상처를 모두 회복하였고, 티치는 경이로운 회복력이군 밀지모자, 확실히 그 능력 성가시구만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아랑곳하지 않고 티치에게 달려들었고, 고무고무 기간트를 사용하여 거대화를 사용하였고, 카이도우를 마무리 지은 강력한 기술인 고무고무 바주랑건을 사용하여 티치를 노립니다. 그리고 티치는 어둠의 소용돌이를 사용하여 바주랑건의 충격을 일부 흡수한 이후 바주랑건의 위력을 감소시켰고, 이후 곧바로 지진 펀치를 사용하여 루피의 바주랑건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루피의 바주랑건의 위력이 워낙 강했기에 티치는 루피의 공격을 완벽히 막아내지 못하였고, 결국 바주랑건의 치명상을 허용하며 쓰러집니다. 루피는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티치를 압도하는 모습을 연출하였고, 밀지모자 일당 전원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검은수염 해적단은 왜인지 모르게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으며, 바데스는 위하 역시 저 능력을 봉인하지 않으면 안되는구만 제도, 어서 빨리 놈의 능력을 봉인해버리라고 라고 말했고, 티치는 웃으며 제하하하 이 기술은 몸에 큰 무리가 가기에 웬만해선 자중하려고 했는데 역시 강하군 밀지모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시간 끌려고 하는 거면 허튼 수작 부리지마 라고 말한 이후 티치에게 달려왔고, 티치는 자연계 악마의 열매에도 각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어둠 열매의 각성에 성공한다면 악마의 열매 능력자의 공격을 완전히 봉인하는 게 가능하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곧바로 능력 봉인을 사용하여 주변 전체를 검게 물들였고, 루피의 악마의 열매 능력이 봉인됩니다. 그리고 루피의 기어 피프스가 해제되는 것은 물론이고, 루피는 더 이상 자신의 몸을 고무처럼 늘리는 것조차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평소처럼 몸을 늘려보려 했으나 당연히 몸이 늘어나지 않았고, 루피는 매우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잠시 몸이 굳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곧바로 블랙홀을 사용하여 루피를 끌어당긴 이후 곧바로 루피의 복부에 지진 펀치를 장렬하였고, 루피는 피를 토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티치는 능력이 봉인된 기분은 어떤가 밀지모자, 간혹 멍청이들은 말하더군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건 능력이 아니라 팩이라고, 하지만 그건 쓰레기 같은 능력을 손에 넣은 멍청이들의 아우성에 불과하지, 모든 것을 무로 돌리는 어둠의 힘, 모든 것을 파괴하는 지진의 힘, 나는 무적이다, 어떤가 밀지모자, 나를 막을 수 있겠는가 라고 소리친 이후 큰 소리로 웃습니다. 그리고 악마의 열매 능력을 봉인당한 루피의 몸은 과거처럼 고무로 이루어지지 않은 평범한 신체였기에 루피는 평소보다 몇 배 이상의 충격을 받았고, 다시 한번 티치에게 정탈을 허용한다면 패배할 것이 뻔했습니다. 루피는 티치에게 능력을 봉인당하며 정탈을 허용한 이후 큰 충격을 받으며 겨우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루피는 능력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너를 쓰러뜨릴 방법은 존재하지, 능력 없이도 정점에 선 사람을 난 2명이나 알고 있다고 라고 말하며 악마의 열매 능력 없이도 정점에 선 자신의 할아버지 거프와 자신의 은인 샹크스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자신의 손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티치를 향해 달려갔고,
티치는 어둠의 소용돌이를 사용하여 루피를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루피는 능력이 완전히 봉인되었기에 어둠 열매의 능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졌고 티치의 능력에 저항하는 데 성공하며 티치의 오른쪽 다리에 류오를 사용하여 타격을 적중시킵니다. 그리고 티치의 기동성이 떨어지게 되었고 티치는 분노한 표정을 지으며 다크메탈을 사용하여 거대한 어둠 덩어리를 만들어 루피에게 던져버립니다. 하지만 루피는 자신의 손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으며 티치의 다크메탈을 막아내는 데 성공하였고 다시 한번 티치에게 접근하여 이번에는 티치의 오른쪽 다리에 폐양색을 휘감은 강력한 펀치를 적중시켰고 티치는 무릎을 꿇으며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무장색 패기와 폐양색 패기를 동시에 사용하여 주저앉은 티치를 노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티치는 걸려들었구나 밀짚모자, 영원한 어둠 속에 빠져들어라 라고 말한 이후 어둠의 방을 사용하여 루피를 통째로 흡수하였고 특수한 공간에 가둬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의 온몸이 조금씩 소멸하기 시작했고 티치는 제한 시간은 10분, 그 안에서 그 공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너라는 존재 자체가 소멸된다. 어떤가 밀짚모자, 끝없는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곧이어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티치의 능력을 무효화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티치가 생성한 특수한 공간에서 빠져나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강력한 패기는 능력을 무효화한다. 티치 너만이 능력을 무효화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소리친 이후 루피는 폐양색 패기를 마치 폭탄처럼 방출하는 데 성공하며 폐양색 패기를 휘감는 것을 넘어 로저와 샹크스처럼 폐양색 패기를 방출하는 경지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티치는 루피의 폐양색 패기를 충격 해방을 사용하여 막아내는 데 성공하였으나 잠시 빈틈이 생기게 되었고 루피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티치의 복부에 류오를 사용하여 티치의 내장을 타격하였고 마침내 티치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루피에게 연이은 타격을 입은 티치는 쓰러지긴 하였으나 마치 좀비처럼 계속하여 일어나며 끈질기게 저항하였고 루피 역시 체력적으로 한계에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또한 루피도 악마의 열매 없이 싸우는 경험은 사실상 전무했기에 시간은 티치의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난 티치는 클로우즈를 사용하여 루피를 자신에게로 끌어당겼고 지진 펀치를 사용하여 루피의 안면을 노렸고 루피는 페이감을 사용하여 티치의 공격을 막아내려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티치의 공격이 루피의 방어를 뚫어버렸고 루피는 큰 충격을 받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이를 본 밀짚모자 일당은 제 아무리 루피일지라도 이번만큼은 일어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고 나미, 초파, 우솝은 루피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며 루피가 고작 저런 데서 쓰러질 리가 없잖냐, 너희들 꼴 사납게 징징대지 마라 라고 말했고 상디 역시 담배를 피며 우리는 숱하게 봐왔잖아 저 녀석이 일으키는 기적을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좀처럼 일어나지 못했고 티치는 제하하하 이번에는 나의 승리인가, 악마의 열매도 사용하지 못하는 이놈이 이 정도로 버틴 것만 해도 기적이다. 그럼 받아가겠다 로드 포네그리프, 해적왕이 되는 건 나다 라고 소리친 뒤 루피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루피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의 외형이 기어 피프스를 사용했을 때처럼 변하였고 루피는 순식간에 초회복을 하며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루피가 일어섬과 동시에 특수한 리듬이 들려왔고 초파는 이 리듬은 와노쿠니에서도 들었어, 즈니샤가 말했던 리듬이야, 과거 조이보이가 나타날 때 들려왔다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분명 능력은 차단해 두었을 텐데 어째서 능력을 사용하는 거냐 라고 소리쳤고 루피는 고맙다, 덕분에 이 능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자세한 이유는 모르지만 더 이상 능력이 봉쇄당할 일 따윈 없어 라고 말하며 전투 태세를 갖추었고 루피와 티치의 최종 공방이 성사됩니다. 루피는 티치와의 대결에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게 되었고 삶과 죽음의 경계 속에서 패기와 능력을 한 차례 높은 경지로 각성하게 되었고 결국 티치의 필살기라고 볼 수 있는 악마의 열매를 완전히 봉쇄하는 능력을 파괴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평범한 능력이었다면 티치의 필살기를 파괴할 수 없었을 테지만 루피가 먹은 악마의 열매는 자유를 상징하는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였기에 루피는 어둠 열매의 지배로부터 자신의 능력이 빼앗긴 자유를 해방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다시 일어선 이후 곧바로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기간트 바주란건을 사용하였고 기존의 바주란건보다 한층 더 강화된 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최강의 일격을 사용하여 루피의 공격을 막아서려 합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의 기술이 충돌하게 되었고 루피와 티치의 충돌의 여파로 인하여 라피트가 생성한 가상 공간이 붕괴되어 버리며 루피와 티치를 포함한 밀짚모자 일당과 검은수염 해적단 전원은 다시 하치노스 섬으로 이동됩니다. 그리고 결국 루피의 기간트 바주란건이 티치를 뚫어내는 데 성공하였고 티치는 하치노스 섬의 일부와 함께 붕괴되어 버리며 바다에 빠져버렸고 루피가 티치를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루피가 티치를 제압한 이후 검은수염 해적단의 패배가 확정되었고 루피는 어이 너희들 약속은 지켜야지 지금 당장 에이스를 돌려줘 라고 말했고 라피트는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 불주먹의 수갑의 열쇠는 제독이 가지고 있는 터라 우선 바다에 빠진 제독을 구해와도 될까요? 라고 말했고 루피는 티치를 구해오는 게 썩 내키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기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검은수염 해적단 선원 한 명이 티치를 바다에서 건져왔고 티치는 겨우 정신을 차리며 일어납니다. 그리고 티치는 정신이 들지 않는군. 제하하하 결국 패배한 건가? 라고 중얼거렸고 루피는 티치에게 에이스를 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서두르지 말라고 밀짚모자 에이스는 저곳에 있다 라고 말하며 오른쪽 위 감옥을 가리켰고 티치는 자신이 직접 에이스를 데려오겠다고 말하며 감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감옥에서 에이스와 티치는 함께 모습을 드러냈고 루피는 웃으며 에이스 구하러 왔어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정색하며 바보야 도망쳐 라고 말했고 밀짚모자 일당은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에이스가 루피에게 도망치라는 말을 하자마자 갑자기 아오키지가 밀짚모자 일당 전원을 얼려버렸고 루피 조로 쌍디만이 얼음을 깨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이런 거 내키진 않지만 뭐 선장 명령이라서 말이지 미안하게 됐다 괜히 움직이지 마라 너희들이 움직이면 동료들을 죽여버릴 수밖에 없어 라고 말했고 루피 조로 쌍디는 분노와 당황스러운 감정이 뒤섞인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해적 세계에 정정당당히 어디 있나 밀짚모자 너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마 동료냐 아니면 형이냐 뭘 고르던 소중한 사람을 잃는다는 건 똑같지만 말이다 라고 소리치며 웃습니다. 그리고 루피 조로 쌍디가 고민을 하는 순간 시류가 나타나 이들을 동시에 베어버렸고 빨리 선택해라 모두를 잃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라고 말했고 루피가 동료와 형 중 한 명을 포기할 리가 없었기에 사실상 밀짚모자 일당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모커는 코비와 함께 힘을 합쳐 은구를 잡아낸 이후 코비는 검은수염 해적단에 잠입하였다가 잡혔었고 스모커는 동태를 살피기 위하여 하치노스 섬의 주변에서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밀짚모자 일당과 검은수염 해적단이 전쟁을 하던 사이에 코비를 구해내는 데 성공하였고 티치가 루피에게 패배한 뒤 치졸한 방식으로 저항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알라바스타에서 루피가 자신을 구해줬던 것을 떠올리며 이번만큼은 루피를 도와주겠다고 생각하였고 타이밍을 정확히 맞춰 등장하며 순식간에 뭉게뭉게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검은수염 해적단의 시야를 모두 차단한 뒤 코비와 함께 얼어있는 밀짚모자 일당을 안전한 곳에 옮깁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욱한 연기가 짙게 깔리자 티치는 매우 당황하며 뭐야 무슨 일이야 이렇게 자욱한 연기라니 라고 말했고 잠시 뒤 연기가 걷히며 스모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빌어먹을 해적놈들을 잡으러 왔다. 검은수염 밀짚모자 너희들 모두 이곳에서 살아나갈 생각 따위 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얼어있던 밀짚모자 일당 선원들이 사라진 것을 보며 이봐 연기 자식 우리 동료들은 어디 갔지? 라고 말했고 스모커는 모두 본부로 이송 중이다 라고 둘러댑니다. 그리고 코비가 루피에게 루피씨 오랜만입니다. 동료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옮겨두었습니다 라고 말해주었고 루피는 코비를 신뢰했기에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티치 역시 코비와 루피의 관계를 알았기에 스모커와 코비가 루피를 돕기 위해 나타났다는 사실을 파악하며 분노합니다. 티치는 밀짚모자 일당을 인질로 잡는 데 실패하자 매우 분노하며 곧바로 에이스를 죽여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공중에서 해군의 군함 한 대가 날아왔고 그 군함은 거프 중장의 군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공중에서 갑자기 군함이 나타나자 매우 놀라는 모습을 보였고 잠시 후 거프가 등장하며 검은수염 이 개자식 니놈이 누굴 납치한지 아는 거냐
코비는 해군의 미래이자 내 애제자란 말이다 라고 소리친 뒤 곧바로 갤럭시 임팩트를 사용하여 티치가 있는 곳을 공격하였고 티치는 큰 충격을 받으며 날아갑니다. 그리고 충격의 여파로 인하여 에이스도 공중에 떠오르게 되었고 루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중으로 점프하여 에이스를 탈환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에이스의 수갑의 열쇠가 티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곧바로 월보를 사용하여 공중으로 떠오른 뒤 티치에게 다가가 티치의 손에 있는 열쇠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쌍디는 이건 나미 누님과 로빈 누님을 아프게 한 벌이다 라고 말한 이후 티치의 복부에 강력한 발차기를 날려버렸고 티치는 땅에 처박혀버립니다. 그리고 쌍디는 루피에게 열쇠를 건넸고 루피는 곧바로 에이스를 풀어주었고 드디어 에이스는 풀려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이 멍청한 자식 여긴 또 왜 온 거냐 항상 민폐만 끼치고 미안하다 루피 라고 말했고 루피는 기뻐하며 나는 동생이니까 라고 말합니다.